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강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나 6kg 빼겠다. 뭐 나는 이 나중에 6kg를 빼서 이 옷을,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건강한 지방을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뭐 한 달에 이제 뭐 4kg가 적당하다, 네네. 뭐 10kg를 뺀 게 뭐 많다 적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한 달의 적정 다이어트의 그 무게가 찌양 같은 사례를 보면은 네. 사람마다 결국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물론 그런 틀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마다 어떤 방식으로 미션을 넣어주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 미션이란 건 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도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생리주기에 맞춰서 탄수화물량이나 단백질량이나 그리고 뭐 지방량이나 이런 거를 다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시간대와 그리고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강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생리 주기마다 일단은 생리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1일부터 7일 실제 생리하는 기간을 생리기라고 하고, 그리고 생리가 끝난 시점부터 그리고 배란일까지의 기간을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란일부터 생리 시작 전까지가 황체기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리기나 황금기 때는 탄수화물 양을 조금 적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시기 때는 인슐린을 여성 호르몬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탄수화물 양을 조금 적게 가져가는 게 좋고, 반대로 우리가 황체기 때는 탄수화물 양을 어느 정도 가져가지고 단식 시간을 오래 가져가주지 않는 게 좋아요. 많이 하면은 15시간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이제 황체기 때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수치가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해.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줄어들게 돼. 그러면 결국에 생리 주기가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 이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되고 이제 근육량 합성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살이 오히려 더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생리 주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또 다르게 가야 될 점이 뭐냐면 본인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3교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어떤 사람은 뭐 어쩔 수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사 텀이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가져가줘야 되는 거죠. 그럼 보편적으로는 한 달에 뭐 어느 정도 빼는 게 적당한 건가요, 이게? 사실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저는 그냥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2kg 정도? 일주일에 2kg, 한 8kg 정도네, 한 달에.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막 5kg도 빠지고 10kg도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평균적으로는 한 8kg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이것도 빠지는 속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강생분들을 봐오면서 진짜 처음에 잘 빠지다가 마지막에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잘 안 빠지다가 점점 갈수록 잘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도 좀 체질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의 입장에서 뭐 누군가 다이어트 결심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대표님을 찾아가든 내가 뭐 대표님 책을 읽든 영상을 보든 간에 해서 다이어트 목표를 짤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 목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마이너스 2kg 이렇게 쓰고 하면 되나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될까요? 근데 이 목표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목표를 정하던가요. 뭐 일단 많이 빼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냥 뭐 구체적인 목표도 나는 나 이제 다이어트 시작할 거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목표가 없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없는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다. 왜냐면 그 피디님께서 만약에 그 종착지가 없는 이제 마라톤을 만약에 이제 나가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막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뛰다 멈출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언제까지 뛰어야 되나. 저라면 신청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를 어떻게 잡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일단은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에 이루지 못한다면 굉장히 자기를 자책하게 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다. 나는 왜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이런 자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포기하게 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간을 잘 쪼개놓는 게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목표를 설정할 때 나 6kg 빼겠다. 뭐 나는 나중에 6kg를 빼서 이 옷을 입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이룬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PD님께서는 만약에 나는 6kg를 뺄 거야 이거와 네. 나는 6kg를 뺐어 이거와 어떤 게 좀 더 편하신가요? 뱃서가 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뇌를 쉽게 만들어요. 왜냐면 우리 뇌는 힘든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쵸. 왜냐면 우리 뇌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생존이. 그렇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덜 써야겠죠. 그렇죠. 최대한. 덜 써야 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힘든 걸 최대한 덜 하려고 해요. 그게 생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를 힘들지 않게끔 굉장히 쉽게끔 속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뇌를 속이면서 현실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현실적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간 거죠? 실제로 내가 이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럼 뭐좀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저는 그리고 이 목표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잡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한 어머니의 목표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3개월 뒤에 운동회를 하는데 그 운동회에 갔을 때 나는 15kg를 감량하고 그 내가 운동회 때 입고 싶었던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아이들을 맞아주면서 갔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너무 예뻐 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실질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그 상상만 한다고 해서 뭐 살이 당장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그 계획을 이 목표를 잡은 다음에 일주일, 뭐 한 달, 3개월, 6개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은 뭐 할 건지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3개월 동안 어떻게 할 건지 6개월 동안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죠. 그 뭐 할 거지라는 계획이라는 거는 먹는 것과 운동인가요? 그렇죠. 살이 잘 빠지려면은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은 우리 전신이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뭐 패스트푸드나 식물성 그 안 좋은 기름들이나 뭐 튀김이나 뭐 밀가루 등이 이 세포를 망가뜨려요. 근데 이 세포들이 망가지면 결국에 에너지를 못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예시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려면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 공장이 예를 들면 100만 개가 있어요. 근데 그 100만 개 중에 99만 개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를 얼마나 만들어내시나요? 하나밖에 못 만들죠.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하나밖에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은 살이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일단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일단은 세포막이라는 세포를 지키는 막이 있는데 이게 지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건강한 지방을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면 어떻죠? 안 먹으려 하죠. 그리고 막 무지방을 먹거나 뭐 저지방을 먹거나 그쵸.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방은 아무 죄가 없어요. 오히려 지방은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지방을 일단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지방을 먹기가 좀 그렇다 그럼 오메가3라도 잘 챙겨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또 운동 이런 것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운동을 이제 활동량이 높게 만들어서 그 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그리고 특히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양이 늘어난다는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발전소가 늘어나니까 약간 더 많은 양을 소비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살찌신 분들이 없잖아요. 운동을 그쵸. 그만두고 나서도 그쵸. 이봉주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 네. 보면은 그래서 그게 뭐 대사가 높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사를 이제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